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테슬라 운전자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죠. 바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능 확장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럽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FSD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승인됐다 뭐 이런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또 여전히 뭐 한계는 없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과연 이번 변화가 유럽의 자율주행 환경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그 핵심은 UN 유럽 경제위원회, 그러니까 UNECE의 규정 개정에 있습니다. R171이라는 개정안이 2025년 3월에 공식 채택됐고요. 발효는 9월 26일부터로 예정돼 있죠. 아, 9월에요? 네, 보통 6개월 정도 이의 제기 기간이 있는데 사실 뭐 거의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95% 이상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속도로에서 시스템 주도 주행, 이거 SIM이라고 부르는데요. System Initiated Maneuver, 이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주도 주행, 심이요? 그게 이제 차가 사람이 직접 오케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차선 변경 같은 걸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시스템이 차선 바꿀까요? 하고 제안하면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아예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서 시작해야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현재 규제인데 이제 심이 허용되면 운전자의 명시적인 지시나 뭐 승인, 클릭 이런 거 없이도요. 시스템, 그러니까 FSD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차선 변경 같은 기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물론 운전자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감독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변함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북미나 중국의 FSD, 그 감독형 FSD 경험에 좀 더 가까워지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더 진보된 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죠. 아, 시스템이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인다면 운전자가 미처 생각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차선을 바꾼다거나 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걱정도 드는데 안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UNEC 규정 개정안에서도요. 운전자 모니터링이나 주의력 요구사항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단순히 기능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계속 주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시스템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핸들을 계속 잡고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 규제가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북미가 좀 더 시장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 사전 예방 원칙을 강하게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핸들을 주기적으로 잡으라는 알림, 뭐 흔히 휠 레그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사라지기보다는 FSD 경험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 책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기능은 좀 더 자유로워지지만 그만큼 책임이랑 안전 확인 절차는 더 강조된다. 흥미로운 균형점이네요. 그런데 이 변화가 모든 도로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오직 고속도로에만 해당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가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이번 심 허용은 정말 딱 고속도로 환경에만 적용됩니다. 네. 따라서 뭐 주차장에서 차를 부르는 스마트 서먼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시내 도로 주행, 목적지에 도착해서 혼자 주차하는 오토파크 같은 기능들 있잖아요. 이런 건 이번 규제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럽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죠. 아, 그럼 정말 딱 고속도로 달릴 때 차선 변경 정도만 시스템이 알아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현재까지 발표된 규정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유럽이 그동안 자율주행 규제 도입에 있어서 북미나 중국보다는 훨씬 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잖아요. 뭐 일부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시험 승인 같은 건 있었지만요. 이번 유네니시 차원의 이런 조율된 변화가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봐야 할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전통적으로 기술 도입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 그렇죠. 여러 회원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UNEC 규정이라는 게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여러 나라들도 채택하는 국제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시범 운용이나 테스트를 넘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FSD 같은 시스템 주도 기능을 좀 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심 허용이 유럽 테슬라 운전자분들에게는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의 테지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북미 수준의 완전한 FSD 경험과는 아직 거리가 좀 있다는 거군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규제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2025년 9월 말부터 유럽 내 고속도로에서는 FSD가 스스로 차선 변경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분명 큰 변화죠. 하지만 첫째, 오직 고속도로에만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 운전자의 엄격한 모니터링과 책임은 계속해서 요구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 소식을 보면 단순히 어떤 특정 회사의 기술 발전이라기보다는 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신기술이 어떻게 사회랑 조율하면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 개발만큼이나 이 과정 자체가 참 중요하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일상에 정말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요, 이런 기술적인 과제 외에도 말씀하신 규제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고속도로 주행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내 도로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이건 유럽에서 과연 언제쯤 또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문제 외에 또 어떤 사회적 윤리적 질문들이 나올지 미리 좀 고민해보는 것도 여러분께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